안녕하세요. 저는 차린 쿠킹의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체 급식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강원도에서 개발한 강원도 푸른 건나물 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산나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급식에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은 특허받은 나물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쉽게 급식에서 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건조된 나물이고요. 요 안에 것을 뜯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물이 나오는데요. 요 안에 들어있는 나물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4가지 나물인데 곤드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수리 나물이 들어있고요. 참치와 취나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강원도산 감자예요. 감자를 검조시켜서 이제 감자가 들어가서 조금 나물밥에서 느껴질 수 있는 식이섬유의 그 퍽퍽함을 감자가 조금 부드럽게 감싸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요. 급식에서 대부분 하실 수 있는 대용량 밥솥 하나에 요 분량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300g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먹기에는 조금 나물이 적다. 그다음에 조금 중고등학생에게도 조금 더 주시면 되는데 그 나물을 싫어하는 특히 어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물밥을 잘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물밥을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요 바로 밥에 쌀에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한 가지 과정을 제가 더 넣어서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물은 약간 따뜻한 물 한 컵이에요. 한 컵에다가 이거 50g이거든요. 여기다 그냥 부어주세요. 이 과정은 밥을 하실 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넣는 거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불어요. 요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한쪽에서는 쌀을 세척하시면 되거든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물 거의 없어지고요. 나물이 약간 보슬보슬하게 부드럽게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저는 약간의 양념을 좀 할 거예요. 이제 건나물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건나물 특유의 향이 있는데 얘는 그 향은 없어요. 그 건나물에서 나오는 그런 향은 없지만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고요. 들기름입니다. 밥이 되면서 들기름이 들어가면 밥이 더 윤기나고 촉촉해지면서 밥을 코팅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죠. 이제 이렇게 대부분은 하실 때 나물에다 양념을 넣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별도의 그릇에다 나물을 넣으시고요. 얘를 충분히 섞어주세요. 소금하고 기름이 잘 섞인 다음에 양념을 하시면 나물밥이 훨씬 더 간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어서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물을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버무립니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불린 쌀에다 넣을 거예요. 저는 밥솥에 바로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솥이고요. 불린 쌀을 넣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제가 하는 이렇게 나물에 양념을 하는 과정을 생략하실 때는 가운데를 이렇게 파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쌀이 있는 가운데 부분을 파고 요 안에 나물을 넣어주래요. 그리고 양념한 나물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뿌리지 마시고 저희는 쌀 양에 대한 물은 이미 계량을 해놨으니까 다 섞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밥이 완성이 됐을 때 힘들게 막 섞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을 맞추면 되거든요. 이제 저는 물을 부을게요. 물은 평소에 예를 들면 1.2배 쌀 양에 불리기 전 쌀 양에 1.2배를 넣으셨다면 나물밥에는 1.5배를 넣으시면 돼요. 불리지 않고 하실 때에는 저는 그냥 제가 조금 약간 따뜻한 물에 불렸기 때문에 1.2배 정도 넣어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솥에 넣습니다.
나물밥에는 제가 양념을 했잖아요. 들기름하고 소금하고. 그래서 이미 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밥이 완성이 돼서 비벼 드실 때 양념장이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념장을 만들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양념장을 짜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게끔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장이에요. 일반 진간장. 그다음에 여기에도 약간의 단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맛술이랑 그다음에 설탕 조금 들어갑니다. 설탕, 그다음에 들기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은 1작은술 정도, 5g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는 일부는 그냥 넣어주시고요. 일부는 깨소금에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는 다는 넣으면서 좀 으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섞은 다음에 물이에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하얀 생수를 준비했는데 원래는 그 다시마나 멸치 연하게 우린 육수물 그거 연하게 냄새 나지 않게 우리신 거 여기 양념장에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좀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옆에 따로 놔두셔가지고 각자 원하는 취향대로 떠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볶은 소고기예요. 이제 비빔밥 같은 거 갈 때 들어가는 볶은 소고기인데 소금으로도 간을 하시지만 아주 약간의 간장을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감칠맛이 더 있잖아요. 거기에 참기름하고 후추하고 약간의 설탕이나 또는 꿀 넣어서 제가 그냥 볶은 거고요. 요거는 잘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가늘게 채를 써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소고기를 준비했지만 닭고기를 준비하셔도 되고 또는 돼지고기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어떤 고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요게 빠져도 나물밥 자체가 워낙 맛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같이 넣으시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단백질이랑 같이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실 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볶은 고기는 제가 따로 준비했고 원래 잘 하고 계시는 레시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제가 이동을 해서 한번 밥 잘 저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밥을 할 때 그 불린 쌀하고 그다음에 양념한 나물하고 잘 섞어서 넣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섞어 볼게요. 여기 들기름하고 소금 조금 넣었잖아요, 나물에. 그래서 들기름의 노란빛과 또 원래 나물이 갖고 있던 노란빛이 배어나와서 밥이 굉장히 노란빛이 돌면서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어요. 자, 여기다 밥 담아 볼게요. 자, 요 안에 이제 나물의 황제라고 하는 어수리도 들어있지만 저희 강원도 정선이나 뭐 인제 또 다른 그 지역 주변에서 많이 생산되는 곤드레라든가 또 참치라든가 또 그냥 취나물이라든가 향을 갖고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나물들이 요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물밥을 언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대로 된 나물밥을 한 번 정도는 급식에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만들었고 또 이제 방학을 맞으면 이제 조리사 선생님들이 또 안 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완제품이 양념장과 같이 한번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끓는 물에 넣거나 렌즈에 돌려 드셔도 되니까 또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요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나물밥을 하실 때의 포인트는 나물 자체에 밥 불린 쌀에 넣기 전에 양념을 한다.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물밥을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 좀 추가하자면 밥을 섞을 때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한 바퀴 둘러주면 더 고소한 맛이 올라올 수 있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원 나물밥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